예, 빅더뷰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자산 배분의 사나이 그리고 투자 전문가 강한국 작가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4개월 전에 오셨더라고요. 네. 근데 그때와 지금의 차이가 있습니다. 비트코인 가격도 차이가 있겠지만 주식시장도 차이가 있겠지만 작가님의 머리 색상 차이가 있네요. 네, 제가 트럼프를 좀 따라 해보려고 했습니다. 네. 요즘 유행이잖아요, 트럼프가. 그래서 네. 트환국이라는 별명이 요즘 좀 있다고 하던데. 오늘 처음 들었는데 굉장히 멋진 별명이네요. 그래요? 별명이네요. 네. 네. 예. 아니 그래서 안 그래도 염색을 하셨던 시점이 한 지난달인 것 같아요. 네, 한두 달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근데 네. 한두 달 전부터 시장 분위기도 많이 변했거든요. 시장 컬러도 변했고 작가님의 헤어 컬러도 변했다. 이거 참 공교롭습니다. 그래서 네, 오늘 네. 해주실 얘기가 많을 것 같아서 네. 저희 오늘 또 블랙 먼데이 주간에 저희가 녹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들어볼 말이 참 많을 것 같아서요. 하나씩 여쭤볼게요. 미국으로 네. 가볼까요? 예. 10% 넘게 빠지면 조정 국면 시작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렇죠? 네. 오늘 또 주단 실업 청구 건수 확인하고 나서 들어주면 보이긴 했는데 여전히 변동성 장세라서 좀 걱정은 돼요. 근데 작가님 예전에 그런 얘기 하셨더라고요. 대선 전에 한번 큰 조정이 올 것이다. 네, 맞아요. 왜냐면은, 네.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7월, 8월, 9월, 10월, 네 달 동안에 보통은 한 번 정도 조정은 이제 거의 무조건 왔고요, 대선 전에. 왜냐면 아무래도 정치적 불확실성이 이제 커지고 이렇기 때문에. 근데 아니나 다를까, 정말 왜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후보였는데 그분이 후보직을 내려온 놈과 동시에 시장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네. 그래서 정말 이 정치적 불확실성이라는 것이 시장에 미치는 임팩트가 굉장히 큽니다. 그건 확실하고요. 그래서 이제 보통은 7월, 8월, 9월에 떨어지는 경우도 있고 10월에 떨어지는 경우가 가장 많았어요, 지금까지는. 그래서 지금 근데 이제 보통은 이렇게 떨어진 다음에 시장이 다시 급격히 반등하는 것이 정상적인 모습이거든요. 왜냐하면은 여당이 정부 그 대선에서 이기기 위해서 돈을 많이 풀거든요, 보통. 네, 그게 이제 정상적인 시나리오인데, 근데 갑자기 이번에 그 시암의 법칙인가 그게 떴어요. 샴의 법칙. 네, 시암의 법칙. 제가 사실 이분의 그 이름을 어떻게 발음하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 3의 법칙이 떠가지고 제가 분석을 해봤죠, 실제로 집에서. 이 3의 법칙이 실제로 주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하고 네. 봤는데,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그 3의 법칙이 뜨면은 그때 이미 벌써 그 경기 침체 초기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게 어쨌든 결론이었고, 지금까지 그게 다 맞았기 때문에. 그리고 그때 이제 투자를 했으면은 한 3에서 6개월 동안 주시장이 안 좋더라고요. 나스닥이 특히. 네. 그리고 한 3에서 6개월 동안 내려갔다가 바닥을 찍은 다음에 다시 올라가는 것이 정상적인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그 3의 법칙을 모를 때까지는 네. 그냥 요번에 한번 찍고 다시 이렇게 급반등할 것 같았는데, 지금은 이제 그 가능성이 조금 낮아졌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럼 결론적으로 그게 3개월이냐 6개월이냐는 어떻게 정해지냐 하면은 얼마나 빨리 돈을 푸느냐, 거기서 정해집니다. 그래서 네, 그래서 미국이 그 M2, 그러니까 통화량이 이제 늘어나는 그 시점이 언제인가. 이게 이제 3의 법칙이 뜬 다음에 제가 이제 히스토리를 쫙 살펴보니까 이제 미국이 돈을 푼 게 뭐 반년, 1년 후에 푼 적도 있더라고요. 그러면 주식시장이 그때까지 계속 비실거리고, 근데 그렇지 않고 좀 돈을 빨리 풀었다 하면은 또 급반등 하더라고요. 근데 예외가 2번 있었습니다. 2001년이랑 2008년. 이제 그때는 돈을 아무리 많이 풀어도 경제가 너무 안 좋았기 때문에 그때는 주식시장이 회복하는데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렸고요. 근데 그건 딱 2번밖에 없는 사례이고, 그렇게 어마어마한 경기 침체가 올 가능성은 당연히 그렇게 높지는 않겠죠. 네. 그럼 대선 전에 돈을 빨리 풀 수 있다고 보시는 거고요? 저는 무조건 빨리 풀 거라고 봅니다. 왜냐면 이겨야 되잖아요, 지금. 네, 왜냐면은 11월에 경기가 안 좋고 주식시장이 안 좋으면은 민주당이 무조건 집니다. 네. 그거는 이제 원래 미국의 국룰이거든요. 사실 내가 기분이 나쁘고 경제가 안 좋고 내가 실업이고 주식시장 떨어져 있는데 기분 나쁜데 내가 민주당을 왜 찍겠습니까, 여당을. 그러니까 당연히 민주당을 안 찍을 거기 때문에 돈을 무조건 풀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보는 사람입니다. 현상 유지되면 안 되니까. 절대 안 되죠. 네, 네. 그렇죠. 그럼 작가님 말대로라면 지금이 어떻게 보면 진입의 기회가 될 수는 있겠네요. 네, 저도 그러니까 그 가능성이 좀 크다고 보고요. 다만 정말 2001년이나 2008년처럼 그런 큰 경제 위기가 오면은 제 말이 다 틀리게 되겠죠. 네. 근데 그럴 가능성이 없지는 않습니다. 그럴 가능성 저는 한 20% 정도로 이제 보고 있고요. 네. 80%는 그냥 정상적으로 돈을 막 풀어가지고 다시 올라가는 장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좀 더 구체적으로 지금부터 분할 매수 접근도 가능한 건가요? 분할 매수 뭐 이제 지금 해도 되고, 그리고 또 이제 재밌는 거는 이제 한 번은 대선 전에 무조건 장이 흔들리는데, 근데 보통은 대선 후에 6개월 동안의 수익이 굉장히 좋거든요. 그거는 나스닥도 그렇고 코인도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좀 더 이제 모험을 추구하시는 분들은 지금 좀 이제 분할 매수 들어가도 되고, 네. 좀 이제 모험을 싫으신 분들은 이제 대선 기다렸다가 들어가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재선이 있는 8월의 재선이요? 경우에는 보통은 나스닥도 그렇고 S&P 500도 나쁘지 않았어요, 8월은. 네.
왜냐하면은 그 이제 그 보통은 이제 미국장이 한 7월 중후반에 한 바닥을 찍고 네. 8, 9, 10월에 올라간 경우가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7월 그러니까 대선 석 달 전에 다시 한번 이제 정책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부각이 되었다가 정부가 돈을 막 풀기 시작해가지고 8, 9, 10월에 많이 올랐죠. 통상적으로는 그랬어요. 이번이 그럴지는 저도 잘 모르죠. 근데 최근에 이런 이슈들, 금리 인하에 대한 이슈가 많이 네. 부각되면서요. 미국채를 늦지 않았을까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특히 ETF가 또 많기 때문에 네. 지금 ETF도 괜찮을까에 대해서 그러니까 채권 같은 경우는 이거를 4개 사이클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네. 이제 연준의 금리 인하 사이클이 있고, 그다음에 인하한 다음에 동결하는 사이클이 있고, 그다음에 동결했다가 다시 인상하는 사이클이 있고, 그다음에 인상했다가 동결하는 사이클이 있는데, 채권은 기본적으로 인상 후 동결 시기 그리고 인하 시기에 돈을 왕창 벌 수가 있는데, 특히 그 인하 시기에 돈을 많이 벌 수 있는데, 그 인하 시기가 아직 시작을 안 했는데 임박했습니다. 네. 왜냐면 이제 9월부터 내린다는 거 거의 그쵸. 기정사실처럼 보이니까요. 그래서 특히 그 그러니까 금리를 인하하는 시기가 보통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 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그때 상당히 높은 수익이 발생하죠. 특히 미국 장기채를 가지고 있으면은. 왜냐면은 이제 연준이 단기 금리를 내리면은 장기 금리도 보통 이렇게 같이 따라 내려가는 경향이 아무래도 크거든요. 근데 이게 장기 금리가 1%만 내려도 채권을 가진 사람 입장에서는 20% 정도 수익을 볼 수가 있어요. 20배 정도로 보시면 되거든요. 대충.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 장기채 금리가 1%만 내려도 우리는 20% 먹을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경기 침체 같은 경우는 이거는 채권을 가진 사람한테 초대박이죠, 사실은. 예, 왜냐하면은 이게 갑자기 예를 들면 5.5% 0% 내려버린다라고 하면은 장기채 금리도 뭐 최소한 1, 2% 떨어질 테니까 그때 왕창 벌죠. 예. 그래서 결론은 뭐냐 하면은 제가 이제 그 주식이 결국 이제 올라갈 수도 있을 것 같다. 근데 네. 경기 침체 가능성도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럴 때는 그냥 주식, 채권 둘 다 사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네, 그게 가장 편하죠. 네, 왜냐하면은 이제 저는 낙관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사실 이번에 돈을 막 찍어가지고 다시 주식이 오를 거라고 보기는 하는데, 근데 제가 그러면 이제 주식은 좋을 거거든요. 근데 제가 틀려가지고 실제로 진짜 경기 침체가 와가지고 주식장이 비실거리면은 네. 아마 채권은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둘 다 그냥 사는 게 좋아요. 주식, 채권 그러면 둘 다. 뭐 단기채, 중기채, 장기채 중에서는 장기채가 원픽이다. 네, 그렇죠. 왜냐하면은 이게 이제 주식 시장이 빠질 때 이제 단기채를 가지고 있으면은 단기채는 떨어지진 않겠지만 별로 안 올라가지고 주식 손실을 커버할 수가 없는데, 네. 장기채는 보통 많이 오르거든요. 금리에 굉장히 민감하기 때문에. 그래서 주식이 이만큼 빠졌는데 장기채가 이렇게 올라가지고 그거를 충분히 커버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보통 보고 계시는 ETF는 어떤 것들이 있어요? TLT 많이 보시긴 하던데. 저는 이제 TLT를 보유하고 있고요. 이제 사실 뭐 한국에서도 상장된 ETF들이 몇 개 있습니다. 네. 그 30년 국채 그 미국 ETF도 하나 나왔고 한국 ETF도 하나 있고요. 저는 한국 그 국채 ETF도 가지고 있습니다. 30년짜리. 네. 그게 최근에 엄청 많이 올랐어요. 그래요? 네. 지금도 갖고 계세요? 네, 지금도 갖고 있죠. 네. 언제 파실 거예요? 그럼 채권이 언제부터 안 좋은가? 네. 연준이 금리 인하를 다 끝내고 그때부터는 안 좋아요, 채권이. 네. 근데 보통 이제 끝날 때 어느 정도 사인을 주잖아요, 연준에서. 근데 야, 지금 5.5인데 3까지 됐다. 이제 대충 된 것 같다. 뭐 이런 식으로 말하잖아요. 근데 그때쯤 팔고 나가면 돼요. 네. 오히려 쉽네요, 주식보다. 네, 그렇죠. 네. 그 사이클이 사실 주식보다 좀 더 쉽다고 봐요, 저는. 네. 그렇습니다. 그렇구나. 혹시 채권 투자에 있어서 신경 안 쓰셨던 분들이라면 이런 방법이 있다라는 거 체크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네, 참고로 재밌는 건 뭐냐면은 네. 이 금리 인하 시기에 채권은 보통 굉장히 좋은데 주식은 별로 안 좋습니다. 왜냐면은 이제 이게 경기가 안 좋다는 거기 그렇죠. 때문에 금리를 쫙쫙 내릴 때 주식이 같이 동반 하락하는 경우가 많았고, 그럼 주식은 언제 오르냐? 그 금리 인하가 다 끝나고 그 동결 시기에 주식이 오르기 시작하고요. 그때부터 채권은 별로 안 좋아요. 네. 그러면 지금이 채권이 오히려 더 각광받을 수밖에 없는 시즌이긴 하겠네요. 채권이 나쁘진 않다고 봅니다. 특히 금리 인하 시기에. 네, 그리고 실제로 정말 경기 침체가 온다라고 치면은 그 인하가 굉장히 빨라질 거거든요. 네, 그러면 채권을 더 많이 벌 수가 있죠. 네. 그래서 그 대신 주식은 잃을 거예요. 물론 이제 불확실성도 있는데 어쨌든 채권이라고 하는 하나의 투자처도 저희가 고려를 한번 해볼게요. 11월, 4월 전략을 여태까지 계속해서 강조해 주셨어요. 뭐 네. 2년 전에도 강조해 주셨고 뭐 네. 몇 년 전에도 강조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네. 여러분 혹시 처음 들으신 분들을 위해서 말씀드리면 그런 사람들이. 네, 예. 11월부터 4월까지가 천국이다. 투자의 천국이다. 네. 5월부터 10월까지는 지옥이다. 그렇죠. 네. 지금은 지옥인데 지옥을 벗어나려고 하는 그렇죠. 그 구간인 거고. 그렇죠. 근데 그 딱 보면은 올해도 5월부터 10월이 지옥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코스피도 그렇고 코스닥은 좀 더 지옥이었고, 네. 그리고 미국은 분위기 좋았다가 뭐 지옥까지는 아닌데 뭐 그래도 뭐 지금 분위기가 좋진 않죠. 네.
그러면 11월에는 작가님께서 강조해 주셨던 뭐 주식이라든지 알트코인에 있어서의 계절이 될 수 있을지 저희는 그 부분 좀 지켜보면 되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심지어 대선이 또 끝나가지고 네. 정책 불확실성까지 해소되고 그리고 이게 또 심지어 홀수회거든요. 이제 홀수회가 짝수보다 훨씬 좋거든요. 수익률이 보통. 네. 그래요? 그래서 이런 것도 다 해가지고 그래서 원래는 이제 24년 10월 11월 이때가 우주의 기운이 오는 때거든요. 사실. 예. 예, 그래서 이 경기 침체 이것만 좀 빨리 좀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것만 아니면 되게 좋아요. 확실히. 오늘 그런데 문제가 있죠. 그게 그 이제 뭐 미국이나 코인은 그래서 꽤 낙관적으로 보고 있는데 요번에 그 캐리 트레이드가 총산되기 네. 시작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니케이도 갑자기 이틀 연속으로 10% 이상 빠졌고 이제 코스피도 굉장히 재미가 없었고 물론 이제 요번에 이제 일본 은행 총재가 와가지고 이제 금리도 안 올 거야 이렇게 하기는 했는데 근데 이 캐리 트레이드라는 게 일본이 금리를 안 올린다고 안 터지는 거는 또 아니거든요. 왜냐면 이게 그 캐리 트레이드 혹시 모르시는 분들은 일본에서 자금을 싸게 빌려가지고 더 높은 수익을 낼 수 있는 위험 자산에 투자하는 것이 캐리 트레이드거든요. 그게 이제 이런 달러 예금 이런 것도 할 수 있고 아니면 진짜 뭐 아시아 주식, 미국 주식 이런 데도 투자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내가 이자를 진짜 뭐 0.1%, 0.2%밖에 안 내면 너무 좋잖아요, 이게. 근데 이게 캐리 트레이드가 청산되는 방법이 첫 번째 일본이 금리를 올린다. 이게 요번에 했고요. 네. 왜냐면 그러면은 이제 내가 돈 빌리는 거 대비 내 수익이 줄어드는 거니까. 좀 이제 두 번째 딴 나라가 금리를 내린다. 그것도 이제 캐리 트레이드 청산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미국이 금리를 내린다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리고 세 번째 뭔가 이제 위험 자산에 대한 선호도가 많이 떨어질 때, 왜냐면 내 플랜은 일본에서 돈을 잔뜩 차입해가지고 뭐 니케이는 코스피에 투자해가지고 그 이제 돈을 벌고 이제 그 일본 엔을 갚고 나머지 내가 먹겠다 이거잖아요. 근데 이제 주식시장이 비실거리고 이제 변동성이 높아지고 하면은 그 매력도가 많이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럼 그것도 그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으로 올 수가 있죠.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이게 역사상 한 3번 정도 있었어요. 저는 그거 네. 어떻게 정리하냐 하면은 일주일 내에 엔화가 달러 대비 5% 이상 올라가는 거. 예, 근데 그게 3번 있었는데 그게 97년, 99년, 2008년이었어요. 97년 후에는 IMF가 왔고 99년 후에는 나스닥 버블이 터졌고 2008년은 금융위기가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 보고서 이게 뭐야 했죠. 네. 그래서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후에 특히 코스피 지수가 되게 안 좋았어요. 예. 맞아요. 예, 그래서 저는 왠지 이번에도 이제 한국 비중은 조금 적게 들어갈 것 같아요. 들어가긴 들어갈 건데. 11월에 들어가실 거죠? 들어가긴 들어가야죠. 그래도 홀수 11월 4월 놓칠 수 없으니까 들어가긴 할 건데 근데 크게 들어갈 것 같지 않아요, 왠지.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변수도 계속해서 갖고는 있어야겠네요. 근데 11월까지 엔화가 무사하고 네. 다시 이제 회복됐다 하면은 그럼 이제 그냥 노멀 비중으로 들어갈 것 같아요. 비트코인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비트코인, 네, 그죠. 네. 갑자기 눈동자 비트코인. 색이 달라졌어요. 눈이 더 확장된 거 아세요? 네. 61K 갔어요. 오늘 그죠? 지금 61kg, 61kg, 네, 그죠, 맞습니다. 네, 61, 맞아요. 몸무게도 61. 아니요. 네. 그거는 초등학교. 초등학교요? 우상향 하셨군요. 예. 네, 그렇죠. 끄집어먹는 우상향. 네, 그렇습니다. 네. 코인도 우상향을 해야 될 텐데요. 해야죠. 네. 그렇죠. 근데 그렇습니다. 지금 61K에 웃어도 되는 거지. 근데 지난주 대비해서는 한 6% 조정받은 가격인 맞잖아요. 블랙 먼데이도 거쳤고. 사실 이제 진짜 일주일 동안에 7만에서 4만 8천까지 빠졌었고요. 네. 그러니까 3분의 1이 날아갔고 이더리움도 40% 이상 빠진 것 같고 솔라나도 거의 바통을 났었습니다. 네. 네, 그래서 4만 9천 찍고 지금 6만 천까지 다시 올라온 거죠. 네. 근데 사실 그때 1억 넘었을 때 이제 시작이다. 이제 간다. 했던 분들 진짜 많잖아요. 그분들은 그럼 가긴 가요. 네. 가긴 가죠. 시기가 안 맞았을 뿐이다. 네, 네, 예. 그럼 그 시기는 대체 언제일 것 같아요? 그럼 여기서도 이제 노멀한 시나리오를 먼저 알려드릴게요. 네네. 네, 노멀한 시나리오는 이제 보통 반감기가 오면은 3, 4개월 정도 주춤한 다음에 감기 3, 4. 그럼 그게 지금 7, 8월이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때부터 2달 정도 비트코인이 먼저 오르기 시작하고 그리고 그때부터 비트코인, 알트코인이 다 함께 미친 듯이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네, 그게 이제 그래서 거기서 이제 반감기에서 6, 7개월을 더하면 그게 10월, 11월이거든요. 그게 이제 그 11월 4천구 그 우주의 기운과도 대충 맞아 떨어지고 사실 근데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는 11월을 코인으로 좋게 보는 이유가 이제 몇 가지가 네. 더 있는데 일단 11, 4천국이 좋다. 일단 그게 하나 있고 그리고 반감기 7개월 후부터 보통 알트코인이 비트코인 크게 앞서 나가면서 막 가기 시작한다가 하나 있고 그리고 이제 미국 대선이 끝난다라는 게 하나 있고 그리고 이제 그 비트코인이 글로벌 통화량과도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네. 있어요. 그게 상관성이 되게 높거든요. 근데 지금 돈을 못 풀고 버티지 못할 것 같다라는 게 제 생각이고요. 3년 동안에 돈을 거의 안 풀었어요. 지금. 네. 그러니까 3년 전에 통화량이 지금이랑 똑같거든요. 풀 때가 되었다라는
라는 게 하나 있고, 그리고 달러가 약해지면 또 비트코인이 올라가거든요. 그것도 하나 있는데, 근데 사실 지금 이제 미국이 금리를 낮추고 돈을 많이 풀기 시작하면은 달러가 올라갈 가능성은 아무래도 좀 적죠. 내려갈 가능성이 좀 더 높으니까 그것도 일단 근거가 된다. 그래서 5개 근거를 무려 가져왔습니다. 그러네요. 11월부터. 근데 그래도 안 오르면은 어쩔 수 없는 거죠. 어쨌든 5개 이유는 있습니다. 네. 이제 근거를 들어보니까 시나리오대로 그럼 지금 가고 있는 것처럼 보여져요. 네, 지금까지는 얼추 시나리오대로 가고 있고, 그래서 사실 이제 4개월 후면은 그게 8월 말인데, 이제 그때부터는 좀 이제 올라줘야 되거든요, 비트코인이. 이제 그때부터 그때 계속 안 오르기 시작하면은 시나리오가 이제 어긋나기 시작하는 거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예, 그래서 노멀 시나리오는 네. 한 8월 말부터 뭐 10월, 11월까지 비트코인이 먼저 갔다가 그 다음에 알트코인 쫙쫙 오르는 것이 노멀한 시나리오인데, 근데 지금 이제 이 경기 침체 얘기 나오고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게 뒤틀릴 수도 있다고 저는 봅니다. 네. 그러면 요 시나리오가 좀 이제 뒤로 좀 늦춰질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경기 침체가 세게 오면은 그냥 시즌이 끝나는 거죠. 이걸로. 네. 그러면 이제 노멀 시나리오대로 보되 매크로 변수는 저희가 잘 체크를 할 텐데, 사실 총매제, 비트코인 총매제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이 사실 반감기였고 네. 현물 ETF 승인이었는데 네. 이미 다 끝났잖아요. 그쵸? 그럼 네. 기대해 볼 수 있는 건 사실 대선 이벤트가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해리스 후보든 트럼프 후보든 친 비트코인이잖아요. 사실 근데 이제 해리스는 좀 선거 때문에 좀 부랴부랴 친 비트코인인 것처럼 보이는 것처럼 보여요. 그 전에는 한마디도 한 적이 없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근데 이제 뭐야, 트럼프가 저 인기 많이 왔네. 나도 해야지 뭐 이렇게 된 것 같거든요. 트럼프는 이제 2019년까지만 해도 그 비트코인 그 쓰레기다라고 말을 하셨지만, 그래도 이분은 한 2년 전부터 좀 이제 태세 전환을 했거든요. 왜냐면은 실제로 본인도 한 제가 알기로는 250만 원, 300만 원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리고 NFT 같은 거 찍어가지고 팔아보니까 이게 돈이 되네. 이게 돈이 되니까 좋아 보이네. 이렇게 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거를 받아들이고, 어차피 우리가 이거 못 없앨 바에 미국이 이 시장을 주도해 나가는 게 낫겠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진심으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해리스는 이제 빨리 선거 때문에 그냥 립 서비스를 하는 것처럼 좀 보이고, 트럼프는 진짜 이제 그거를 좀 좋아하는 것 같거든요. 실제로 이번에 그 비트코인 컨퍼런스에 나왔잖아요. 전 대통령인데 직접 나왔으니까, 예, 거기서 나온 얘기도 굉장히 아름답고 좋았거든요, 사실 저는. 예. 물론 이제 남 욕도 좀 많이 했지만, 뭐 그래도 이제 결론적으로는 이제 저 겐슈로 저 사람 잘라버리겠다 이런 말도 했고, 제가 알기로는 그분이 근데 겐슈로 자를 수 있는 권한이 없는 걸로는 알겠지만, 뭐 어쨌든 그래도 이제 말이라도 해준 거죠. 이렇게. 아름다운 연설이었다로 일축 요약해봤습니다. 네, 그래서 결론적으로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은 그거는 이제 무조건 총매제가 되고요, 제가 보기에는. 네. 예, 그리고 사실 그거 말고 통화량이죠, 통화량. 그러니까 전 세계 중앙은행이 돈을 많이 뿜어내면은, 예, 그거는 비트코인을 무조건 올립니다. 네. 근데 그거는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모든 자산을 다 올리겠죠. 그렇군요. 네. 그럼 확실히 트럼프 당선이 유력해질수록 오히려 호재다. 무조건 호재죠. 네. 무조건 호재다. 그러니까 두 가지죠. 한마디로 그 트럼프 자체가 좋은 게 있고, 그리고 그 정치적 불확실성이 사라진다는 거. 두 개가 있어. 네, 해소까지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쪽 질문 드려볼게요. 알트 책 쓰고 계신다고 하셨는데, 네. 알트코인, 제가 사실 코인을 잘 모르긴 하는데요. 네. 비트 아니면 다 알트라고 한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이제 비트코인이 비트코인이고, 나머지 그 코인들은 다 알트코인이라고 부릅니다. 그게 알터너티브, 대안 코인이라는 거죠. 네. 비트의 대안이다. 그렇습니다. 근데 대안이 되는 건 아무것도 없는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이제 알트코인 하실 때 꼭 유념하셔야 되는 거는요, 알트코인은 절대로 장기 투자하면은 안 됩니다. 안 돼요? 네, 안 됩니다. 네. 이게 그 이제 알트코인도 비트코인과 똑같이 지금까지 2번의 대세 상승장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살펴봤어요. 2018년 초에 1차 이제 대세 상승장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 톱 10 알트코인들 중에서 지금 당시 가격보다 높은 게 이더리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진짜요? 네, 나머지들은 저기 어디 밑에서 기고 있고요. 어떡해요? 예를 들면 리플 같은 애가 그 당시 3.5불까지 갔거든요. 근데 지금도 60센트가 그래요.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이 그때 마이너스 80%. 그리고 나머지 코인 더 처참해요. 네. 그리고 21년에 또 한 번, 두 번째 대세 상승장이 왔는데, 지금 그 가격을 능가한 알트코인이 한 개도 없어요. 네, 하나도 없어요. 네. 그래서 절대로 이거 알트코인이라는 거는요, 장기 투자하면은 안 되는 겁니다. 이건 무조건 타이밍 비즈니스입니다. 그러면 비즈니스. 그 대세 상승장만 딱 노리는. 맞아. 그때 딱 노리고, 물론 그거를 이제 발부터 이제 머리까지 다 먹을 수는 없겠지만, 여기서 그래도 대충 무릎부터 어깨까지 먹고, 그 후에 오는 대하락장이라는 거는 여기서는 잘 버티는 알트코인이 80% 빠지고, 못 버티는 애들 95% 이상 빠지는 하락장을 말하거든요. 그거를 그래도 대충 다 피해가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은 알트 대 비트다. 지금 8월이긴 한데요. 지금은 논할 수 없는
자리겠네요. 일단 뭐 지금은 저는 비트코인 120일 이동평균선을 굉장히 중요시 보고 120일. 있습니다. 그래서 밑이면은 하락 추세, 위면 상승 추세이기 맞아요. 때문에 하락 추세는 저는 이제 보통 아무것도 안 하고요. 얼마 전 데드크로스 뚫지 않았어요. 네, 맞아요. 그래서 한번 골든 뚫어가지고 제가 들어갔다가 한번 깨지고 다시 손절하고 나왔습니다. 좀 아프시겠네요. 슬펐죠. 네, 네. 좀 슬펐습니다. 네. 근데 그 후에 더 빨라져가지고 좀 덜 슬프기는 합니다. 네. 그리고 그럼 이제 상승 추세가 왔다고 치면은, 그러면은 이게 이제 시즌 1은 저는 이제 2023년 1월부터 24년 3월까지 이제 비트코인이 주도한 상승장이라고 보고요. 그리고 그 3월부터 지금까지는 횡보장 시즌 2이고요. 그럼 시즌 3가 이제 언젠가 오는데, 네. 저는 그게 이제 10월 11월부터 올 거라고 기대는 하는데, 이제 한번 그때 가서 보죠. 근데 왔다고 치면은 그 시즌 3에는 무조건 알트코인이 비트코인보다 훨씬 더 많이 오르거든요. 네. 특히 이제 맨 마지막에는 이제 광기의 장이 옵니다. 광기의 장. 그래서 이제 자고 일어나면 얘가 50% 올라 있고 뭐 그런 장 있잖아요. 그런 게 이제 오는데 거기서는 이제 그 파티는 언제 끝나냐 하면은 이게 이제 비트코인은 더 이상 안 오르는데 알트코인들 지들끼리 막 신나게 오르는 그 장이 옵니다. 근데 그때가 이제 무조건 막바지예요. 고점의 징후다. 그렇죠. 그래서 그 언저리에 팔고 나와야 됩니다. 근데 그때 팔기가 되게 어려워요. 왜냐면 자꾸 깨 일어나 보면 20% 30%씩 올라 있으니까 팔기가 진짜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제 근데 어쨌든 비트코인이 이렇게 가고 있는데 알트는 막 이렇게 가다가 언젠가 뭐 훅 한번 꺾이는 그때가 오거든요. 그때 무조건 털고 나가야 돼요. 오히려 그게 진짜 어려워요. 매도가. 진짜 어려워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 드릴게요. 알트코인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저도 이제 코인을 잘 모르지만 리플, 솔라나 정도는 알거든요. 시가총액 좀 상위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알트 중에서도 시총 상위에 있는 쪽을 노리는 건 괜찮은 거예요? 제가 그래서 며칠 전까지 그거 분석하고 왔는데 그러니까 이제 제 가설은 그거였거든요. 시가총액이 낮은 코인들이 그 시가총액 높은 코인보다 더 좋다라고 했는데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그냥 뚜렷하지 않고 비슷했는데 근데 그건 확실한 거 있어요. 가격이 낮은 코인은 가격이 높은 코인보다 수익이 월등 높다. 그거는 맞더라고요. 가격. 근데 가격이랑 진짜 되게 무식하게 비트코인 한 개는 6만 불 그리고 도지코인은 뭐 100원 뭐 이런 거잖아요. 근데 그 100원 10원짜리 코인들이 보통 수익이 훨씬 더 좋아요. 그렇구나. 그리고 굳이 두 개를 한번 컴바인 하자고 하면은 시가총액도 낮고 가격이 낮은 코인들이 좀 더 좋습니다. 다 낮아야 되네요. 그렇죠. 그럼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시가총액이 낮다는 건 어느 정도 저평가되었다고 볼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투자 심리상 이게 1억짜리 코인이 10억 같다고 와 말도 안 돼. 무슨 코인 하나가 10억이야. 이게 말이 되는가 하는데 근데 10원짜리 코인이 100원 같다고 하면 사람들이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그런 거잖아요. 그리고 그 100원짜리가 1000원 갈 수 있냐? 뭐 갈 수도 있지 하는 건데 10억짜리가 100억 간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건 안 믿잖아요. 사실 이거는. 근데 어차피 상승률은 똑같잖아요. 이게. 10원짜리 100원 가는 거랑 1억짜리 10억 가는 거 똑같잖아요. 10배 가는 거는. 그래서 아마 이런 투자 심리상 가격이 낮은 코인들이 아무래도 오르기가 좀 더 용이한 건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오늘 요약 11월, 4월 천국의 힘을 믿어보자. 다만 매크로 변수는 주의하자로 압축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빅터뷰 시청자분들께 한마디 해주시죠. 11사 천국 50지옥. 그렇게 짧아요? 네. 11사 천국 50지옥. 50지옥. 그러면 저희는 여기서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좋은 시장이 또 펼쳐지기를 여러분 늘 파이팅 하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